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4월 2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어요. 오늘 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계속 곧보스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좀 미미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지표의 차트, 주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그 다음에 중국 이 차트를요, 주봉, 월보 보면서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뉴스부터 보도록 하죠. 중국 얘기죠. 중국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자도 많이 나오고 또 중국의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다고 BA2 스텔스 오미크론인데 점 뒤에 뭐가 또 붙더라고요. 중국 변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국 쪽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는 벌써 많이 퍼졌을 가능성도 있고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건데 중국 경제 위기죠. 성장률 위기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인민은행이죠. 인민은행에서 돈을 푼다. 근데 이렇게 돈을 풀면요, 언젠가는 이 성과가 나와요. 돈을 풀면 분명히 그 돈을 푼 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전 세계가 다 지금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저기 그 금리를 올려가지고 통화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 지금 중국하고 일본만 통화 확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지금 중국이 좀 많이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심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호재인데요. 미국이 대중 무역 관세를 완화한다. 그죠? 이거는 뭐 중국을 위해서 완화하는 게 아니라요. 중국을 위해서 완화하는 게 아니라 미국조차 완화하는 거죠. 그죠? 미국 본인들이 지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화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 나왔다 그러면 여지까지 뭐 그 전에 오바마 때라든지 그러면 트럼프 때 이어졌던 중국에 대한 견제 이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인플레예요. 어제 기사에서 인플레이션이 11월 중간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만간에 된다. 그러면 이게 중국에 어떠한 이득이 될까?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이득이 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국의 호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이 무역 관세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때렸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철회를 한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베이징시가요. 코로나 조기 차단을 위해 가지고 인구 베이징시 저기죠. 시민들 90%에 대한 전수 검사를 받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베이징도 굉장히 심각해진다. 그죠? 베이징까지 간다 그러면 사실 뭐 상해라든지 베이징까지 퍼졌다 그러면 다른 데까지 다 퍼졌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중국 정부의 지금 어떠한 행태라든지 이런 거는 봉쇄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당분간 힘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추적하는 거죠. 아동 간염 환자, 그죠? 일본까지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도 심각하고 미국도 심각하고 원인은 알 수가 없고 어, 잘못하면 좀 심각하다 그러면 간이식까지 해야 되는. 특히 어린이들한테 이게 많이 발생이 되고 이게 오미크론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요게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빠른데 요게 어떤지 빨리 이게 원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것도 계속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도 지금 위험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대만까지 위험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 지금 다음 주에 마스크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독일이 장갑차 100대를 수출한다. 한다 그랬는데 지금 말만 있죠. 중화기를 직접 공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독일이요. 독일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하고 가스를 갖다 쓰는 입장에서 계속, 그러니까 러시아를 옹호하지 않는데 옹호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뭐 예전으로 치면 중세 시대로 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마녀사냥이라 그럴까? 뭐 독일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갖다 써야 되는데 그 여지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컸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그거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놓은 어떠한 대책이 이게 아닌가.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겠죠. 요거는 뉴스가 어떤 뉴스가 또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청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그죠? 아직 보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참 이상한 게 왜 다른 나라들 미국이라든지 무슨 프랑스라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나라들은 왜 파병을 안 할까요? 다른 데서 전쟁이 나면 다 파병을 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들을 파병을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이득을 얻겠다? 웃기지 않습니까? 미국 파병하세요. 그리고 나토 파병하세요. 나토 가입시키고 EU 가입시키고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뉴스나 나오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5월 달 돼야지 어떠한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0.5포인트 추가 인상을 하겠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력이 되는 나라들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이름 생각 안 나요? 근데 또 강경 발언을 했죠. 또 계속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 음, 그죠? 요거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거죠. 여기 보면 320억 달러의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소비재. 2018년 2200여 개 중국산 제품들이 25%까지 그죠? 관세를 매겼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도요. 트럼프가 이제 전면에 나서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한 것뿐이지 오바마 때부터 슬금슬금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 오바마 8년 동안 중국 견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거든요. 이제 와서 이걸 풀겠다. 그럼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명분이 없어요. 단 하나 인플레. 미국이 죽게 생겼으니까 싼 물건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세를 멈추겠다. 머스크가 55조 원에 드디어 트위터를 인수한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단해요. 그리고 베이징 봉쇄 임박했다. 2천만 명 PCR 검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베이징까지 봉쇄가 된다. 중국은 진짜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봉쇄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튜브라든지 뉴스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조금 많이 유념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제가 이제 곳곳에 투자한 게 아파트 입구 있잖아요. 공동 출입구죠. 거기다가 펜스를 치는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곳곳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IMF에서요. 아시아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했다. 그죠? 아시아 한다 그러면 거진 못 사는 나라들, 신흥국들, 개발도상국들 이런 나라들이 많이 포진돼 있죠. 스태그플레이션 이쪽에서 많이 온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계속 이런 기사는 추적을 했잖아요. 그죠? 신흥국 위기, 신흥국 위기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런 현상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단둥이 도시 봉쇄한다. 그러면 중국이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북한이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기사예요. 지금 우리가 북한도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5월달에 되고 나면 지금 일본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본하고 긴밀해지면 미국하고 긴밀해지고 또 이거 어디 가입한다 그랬죠?
쿼드에 가입한다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중국이 어떤 행태를 할지, 또 경제 제재를 할지 이런 이런 거에 관한 기사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이 북한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근데 북한이 지금 단둥 쪽에서 이제 물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기차가 막 댕기고 그러잖아요. 여기 북중 화물 열차 운행에 차질 가능성이 있다. 단둥 도시 봉쇄가 되면 또 북한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전 세계 돈 많은 사람들이요. 월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 채권 못 믿겠다. 그러면 뭐냐? 현찰을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블랙록이라는 그 펀드가요. 2개월에서 6개월간은 지금과 같이 변호세에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해가지고 현금 보유량을 50%까지 늘리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쩐지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양새가 안 나와요. 채권도 아니지, 금도 아니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환율 뭐 이런 쪽도 아니에요. 오로지 달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저렇게 높은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지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게 딱 맞다. 주식 안 산다, 채권 안 산다, 원자재 안 산다, 달러가 최고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달러 강세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사예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현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러시아가 또 일본을 겨냥을 해가지고 쿠릴열도 전면 개발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의 싸우죠.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독도처럼 그런 곳인데 이걸 또 건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본은 점점 더 군사 대국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평화헌법도 고치고요. 불안해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일본하고 좀 친하게 지내도 되는 건지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미국 실적 큰 회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많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꼭 유심히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월요일 미국 주식을 보고 나서 오늘 판단을 하자 그랬거든요. 다행히 올랐는데 오르는 게 아니죠. 저런 식으로 뭐 한 1.2% 나스닥 기준으로 1.2% 올라갔는데 지금 빠진 거는요. S&P 500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성장주 나스닥 말고 S&P 500에서 너무 많이 빠지는 양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등이 안 일어났다. 오늘이라도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차트를 좀 주봉하고 월봉 보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차트 보는 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반등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죠? 라인이 그냥 딱 끊겨버렸죠. 여기. 그죠? 여기 딱 끊겨버렸습니다. 요게 불안했다. 오늘 양봉이 그냥 이런 식으로 쭉 나와줬으면 저도 이제 뭐 과감하게 뭐 레버리지 다시 한번 올라타도 되는 거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힘도 없다. 힘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외국인들이 오늘 또 팔았어요. 그리고 개미들의 이제 매수세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면 2600포인트가 버틸 수 있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 2700 무너지고 2600대인데 오늘 2700대를 좀 사수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코스피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주봉입니다. 코스피 50의 주봉인데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여기도 박스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이탈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탈을 했는데 다시 요 라인을 버틸 수가 있을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지 의문이에요. 못 버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뉴스는 계속 위에서 누르고 있죠. 뉴스는 누르고 있고 그죠? 밑에서 버틸 수 있는 여기가 이제 2600포인트의 매수 대기 자금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얇아진다. 얇아지고 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흥보를 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너진다 그러면요. 그냥 차트상으로 주봉 차트상으로는 여기까지 또 무너지겠죠. 그러면 대략 한 200포인트, 한 10% 정도 더
무너질 수도 있다. 그죠? 근데 뭐 주봉만 봐가지고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위험하다. 그리고 주봉에서 음봉이 쭉 나온다 그러면 더 안 좋죠. 왜 그러냐? 월봉이 안 좋거든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그죠? 월봉이 안 좋거든요. 장대 음봉 나오고, 그죠? 여기를 유심히 보세요. 장대 음봉 나오고, 버텼어요. 그게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에서 버텼는데 무너졌잖아요. 음봉 길게 나오면서. 이 월봉이거든요. 월봉이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게 무너지기 전에 다시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하나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여기서 양봉만 서준다 그러면, 충분한 조정. 그죠? 충분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기틀이 생기는데 지금 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 음봉은 요 음봉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월봉에 요 음봉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은 절대 뚫지 못한다. 이건 뚫지 못하는 라인이다. 예. 이거 뚫고 올라갈 호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밑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어디까지 갈까요? 전고가 여기니까 뭐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죠? 주봉도 대략 10%, 월봉도 대략 10%이 정도로 봐도 되나요? 2천 한 300 정도 될까요? 이쪽이. 그죠? 여기서 결정이 되겠다. 그죠? 주봉도 그렇고 주봉도 요 라인 무너지면 그죠? 월봉도 무너지면 요 라인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좋다. 게다가 중국이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뭐 봉쇄가 하루 이틀 돼서 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4월달, 5월달까지 저 상태로 간다 그러면 진짜 앞으로 한 10% 정도는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로 해가지고 2,600, 이거 코스피 지수를 왜 보냐면 제가 이제 2,600포인트 때 요때 매물대가 엄청 나다고 했잖아요. 요거 떨어지면 무조건 여기서는 반등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반등을 못했어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반등을 좀 이렇게 딱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반등을 못 해줬습니다. 그 반등을 못 해가지고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저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코스피 지수만 봐서는요 주봉하고 월봉이 간당간당해요. 한번 무너지면 무섭게 무너질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주봉이잖아요. 그죠? 딱 라인에 걸려 있는 게 그러니까 코스피 50 같은 경우는 상위 50개 기업이고 요거는 주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잖아요. 중소형주 다 해가지고 벌써 큰 회사들은 다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개미들이 많이 사는 이런 주식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개미 자금이에요. 근데 개미 자금이 2600포인트에서 여기서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계속 사들이고 오늘은 연기금이 뭐 한 1000억 조금 넘게 샀는데 그 1000억 가지고는 안 되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들인다 그러면 적어도 한 2, 3천억씩 뻥뻥 그죠? 한 3, 4일 동안 꾸준히 어, 매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면 개미 자금이 여기로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위험하죠. 이 주봉이에요, 주봉. 그죠? 음봉 하나만 쭉 나오면 내일부터 만약에 1% 빠져가지고 3%만 밑으로 쭉 내려온다 그러면요. 완전 차트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그죠? 2,400까지. 그죠? 2,400까지. 그 지금 뭐 지금 한 200포인트니까 대략 한 10% 정도. 그죠? 그리고 월봉도 똑같아요. 월봉도. 그죠? 월봉도 딱. 그 월봉 무너진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기. 그죠? 대략 2,400. 어?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요 라인이 무너져 버린다. 주봉에서도 요 라인이었죠. 월봉에서도 요 라인이었죠. 이게 쭉 해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내려오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다시 이거를 치고 올라가느냐. 여기 뭐 그 다음날 그 다음 달에 5월 달에 어떠한 재료가 있어가지고 큰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 만약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쭉 쓰지 않으면요, 이 라인 벗어나기 힘든 거지. 그죠? 전저를 다 깨야 되는데 힘들다. 아, 근데 지금 차트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거진다 그래요.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은 무너진 지 오래됐죠. 벌써. 여기서부터 무너졌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무너져가지고 못 떨어져. 여기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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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단에 맥히고 또 상단에 맥히고 떨어졌죠. 그러면 1차 저항, 그죠? 1차 저항, 1차 저항. 요걸 무너졌어요. 그러면 2차 저항. 요거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나마 상승을 했는데 의미 없는 상승. 확대를 해보면 의미 없죠. 의미 없죠. 나스닥이니까 오늘 또 양봉이 쭉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서준다 그러면 글쎄요. 이 라인만 다시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좋겠는데. 아, 그죠? 그러면 저 전에 그 어떠한 매물대라든지 저항대에 딱 걸려 있으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어떠한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 매물대에서 왔다 갔다 할까요? 더 위험하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밑으로 빠질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죠?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시기니까요. 주봉도 그렇죠? 주봉. 그죠? 주봉 지금 주봉이 양봉으로 나왔는데 이게 만약 음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음봉으로 딱 깨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가야죠. 12,000까지 가야죠. 1000포인트 대략 한 10% 정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만약 무너진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코퍼스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요 라인이 깨진다 그러면 요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안전 마진 요 라인을요 안전 마진으로 해가지고 때려 박아도 코퍼스에 때려 박아도 크게 손실은 안 난다. 그리고 이득이 난다 그러면 뭐 이 라인에 근방에 왔을 때 일정 부분씩 정리한다 그러면 수익이 꽤 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봉이잖아요. 근데 주봉도 그러는데 월봉도 그렇습니다. 월봉도. 음봉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라인을 깨고 다시 위로 파란색이 나와요. 깨 확대로 이렇게. 그나마 여기하고 여기하고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라인이 그나마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음봉으로 크게 깨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정고거든요. 한번 저항을 받았던데. 한번 여기서 숨고르기 하고 올라갔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깨진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숨고르기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월봉상으로는 여기에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깨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진 않겠죠. 그죠? 여기까지 뭐 이렇게 내려온다? 그거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나스닥이라 그래도요. 근데 월봉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좋죠. 그러니까 주봉이 만약에 여기서 무너진다 그러면 심리가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러면 그죠? 그냥 우리가 차트만 봐도 여기 만약에 차트만 봐가지고 여기서 음봉만 나온다 그래도 그죠? 음봉만 나온다 그래도 심리는 쭉 빠지겠죠. 그러면 한 10%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음봉이 더 나오고. 근데 이게 옆에서 횡보하다가 다음 달에 만약에 또 음봉이 나온다? 그죠? 다음 달에 다시 음봉이 한번 더 나온다? 야, 그러면 2라인까지 가는 거죠. 어때요? 어느 선에서는 반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간이 없다. 심리적으로 제가 이제 그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항을 잘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밑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나스닥이라든지 힘이 있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좋고. 근데 그때는 중국 코로나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때였고. 그리고 금리가
50pp 950억 불 이게 주가에 녹아들은 상태에서 만약 이게 5월 FOMC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된다 그러면 기업 성장은 계속 될 것이고 안정적으로 다시 우상향을 하질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 버렸죠. 딱 하나 중국 코로나가 저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던 거죠. 그나마 S&P 500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근데 여기 여기 저항 때 한번 저항 받고요. 여기 저항 받고 여기 저항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음봉이 나오면서 펑 무너졌어요. 요 라인이 생각보다 견고한 라인인데 이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요 밑에 전 저거든요. 한 번 저항받고 두 번 저항받았던 전 저인데 이거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속수무책이죠. 그나마 S&P 500이 견조해요. 다우라든지 S&P 500이 견조한데 얘네들이 지금 하락세가 더 심해요. 이따가 제가 이제 GM 제너럴 모터스 그 차트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6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30분대 중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차트를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버텨야 되는데 S&P 500이 버텨야 되는데 버티질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 세계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주봉이죠. 주봉도 전저 요거 뚫고 나오면 위험하죠. 지금 일봉하고 주봉하고 월봉이 거진 비슷해요.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우세한 그럴 때예요. 그냥 만약 여기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 다시 여기를 잡아야겠죠. 그죠? 월봉도 그죠? 월봉도 예전에 한번 저항 받았던데 그 다음에 저항 받고 저항 받았던데 그죠? 여기 한 번이었군요. 저항 한 번 받았고 그 다음에 저항 받았고 근데 요걸 뚫고 지금 음봉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음봉이 그냥 끝났다 파란색으로 막 더 하락해가지고 끝났다 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끝났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저항 때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때가 되겠죠. 메모리 위에 잡혀버리니까 그죠. 그 월봉상으로는 지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이평선 이런 거 지지할까요? 뭐 심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데 과거 차트를 보니까 이평선 지지가 별로 없었다. 이평선 지지라 그러면 뭐 50일, 20일, 뭐 60일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월봉에서는 뭐 이평선 지지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니케이예요. 니케이도 그렇다. 환율이 128불, 130불, 130엔 가까이 갔는데 주가는 안 올라간다? 아, 위험하죠. 지금 니케이는 주가가 안 올라가면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야. 주봉도요. 깨졌죠. 여기 한번 저항 받은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저항 받은데, 그리고 세 번째 저항 받았는데 깨고 내려오는 거죠. 그죠?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전졌죠. 여기서부터 환율이 풀려가지고 쭉 올라갔거든요. 월봉도 그렇죠. 아까 전에 어, 주봉에서, 그죠? 여기서, 뭐 2만7천원인지 2만7천원인지 여기서 음봉이 쭉 나온다 그러면 월봉도 밀리겠죠. 그죠? 이게 한번 두 번 저항 받았네요. 두 번 저항 받은 데인데. 그죠? 두 번 저항 받고, 2달 연속으로 저항 받은 데니까 요거 무너진다 그러면 요것도 힘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라인은 뭐 이렇게밖에 못 잡겠죠. 24,000대. 그죠? 일본도 지금 환율이 저렇게 고환율을 유지를 하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간다?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한번 저항받았죠. 여기 저항받고. 뭐 저항대가 뭐 많죠. 그죠? 이거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저항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만 놀아도 다행인데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지수상으로 안 좋아진다. 근데 희한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좋아도 희한하게 삼성전자는 안 올라갔다. 삼성전자가 너무 둔하다. 음. 언젠가는 9만 원까지 다시 갈 수 있는데 지금 7만 원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심리가 너무 없고
심리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개미들이 너무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또 이런 악재가 있죠. 주봉도 그렇고요. 그죠? 주봉도 지금 보시면 여기 1차 저항, 2차 저항 받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과거에 있다 그러면 과거에 저항을 좀 많이 받은데 다음은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요때. 그러면 그때까지 왔어요. 뭐 다행히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 밑으로 음봉이 나와서 깨진다. 이렇게 깨진다. 아유, 그러면 뭐 안될 것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월봉도 똑같고요. 그렇다. 그리고 대만도 지금 위기 상황이다. 그죠? 대만 주봉을 그냥 캡처를 했어요. 주봉을 캡처를 했는데 저항대 과거에 있었던 저항대를 지금 다 왔습니다. 요거 깨고 내려가면 글쎄요. 대만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 차트를 일봉, 주봉, 월봉을 이렇게 왜 보냐면 저는 이제 이게 매일매일 이 차트를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라는 게 우리나라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같이 상승을 한다든지 같이 하락을 한다든지 커플링이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디커플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만 또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 증시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캐치를 하자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안 좋아요. 전 세계가 지금 차트가 다 망가졌습니다. 다. 예전에 1차 망가졌을 때는 그래도 반등할 힘이라도 있는데 지금 반등할 힘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월봉. 대만도 지금 그 이제 어느 변곡점에 와 있다. 어, 요거 무너지면 요거 무너지면 음봉으로 길게 나와서 깨지면 그죠? 대만도 가망성 없다. 중국은 완전 작살 났다. 그죠? 2800까지 떨어졌습니다. 2880. 주봉도 그죠? 다 깨지고 월봉도 다 깨지고. 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솔직히 한 3000포인트 미만으로 빠진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그냥 횡보인데 이 중국이 특이한 게 한번 빠져가지고 거기 어떠한 그 박스권에 갇혀버리면요. 요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여기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박스권에서 대략 한 3000에서 3500? 뭐 지금 2800? 여기 한 2700 정도 될까? 2700에서 3500? 요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쭉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 작살 나겠죠. 그죠? 게다가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 그 당선인 중국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해가지고 그것도 좀 걱정이고요. 인도도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 저항까지 왔다. 그러니까 일본이거든요. 일본. 과거 저항 때, 그죠? 과거 저항 때까지 왔는데 다시 그 위치에 왔습니다. 빠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요만치, 요만치.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여기 저항 때, 저항 때, 그죠? 이제 그 저항 때까지 왔어요.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아니면 전저, 이렇게. 인도도 똑같다. 그죠? 월봉. 베트남 지수예요. 베트남 지수가 엊그저께 이게 무너지면서 제가 유심히 봐야 되겠다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요 상단, 요 라인하고요. 하단, 요 라인. 중간에 딱 걸쳐 있거든요. 지금 뭐 하락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요로 올라가든지 요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주봉을 보면 지금 걸쳐 있는 게 전에 저항대, 저항대. 그죠? 그나마. 근데 요거 만약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무너져야 되나요? 어떻게 얘는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지금 무너진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추세가 꼭지가 돼가지고 이 매물대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상단 매물대가. 그죠? 이 월봉에서
월봉이 이렇게 쭉 빠지는 거는 야 진짜 안 좋은데. 베트남에 고퍼스를 칠 수 있으면 고퍼스 한번 쳐보고 싶네요. 어. 그 유로스톡스도 똑같다. 그죠? 그나마 여기 매물대 저항대가 요 라인이 무너지면서 음봉이 길게 나왔는데 지금 시각에는 한 플러스 같아요. 플러스 한 1%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봉도 그렇고요. 월봉도 그렇고요. 월봉 같은 경우는 전고 15년도 전고 17년 18년도 전고 19년도 전고까지 지금 그 지수가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만약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크게 봐서는 여기까지 봐야겠죠. 그죠? 뭐 짧게 봐서 여기 매물대 여기까지요. 이렇게 봐야겠죠. 만약 무너진다 그러면요. 월봉에서 무너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가든지 무너지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안 좋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팔았다. 그죠?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야 된다. 쭉 파란색. 오늘 연기금이 좀 사들이고 금융투자에서 좀 사들였지 별로 없었다. 오늘 같은 날 좀 쌍끌이 매수로 좀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기간만 샀습니다. 기간만. 기간만. 고객 인탁금은 63조까지 늘어났네요. 고객 인탁금이요.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가 그죠? 요게 보시면요. 계속 잔고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개미들만 사들였다. 이게 며칠부터였냐면 2월 3일. 여기가 2월 3일이에요. 여기 2월 3일. 2월 3일부터 계속 사들였다. 그러면 한번 가가지고 2월 3일 날 주가를 한번 봐볼까요? 2월 3일 날 주가가 나올라. 개미들이 지금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월 3일 여기네요. 2월 3일 그죠? 2월 3일 여기네 여기. 요때 매수한 게 그죠? 2월 3일 딱이네요. 박스권에 딱 갇혀가지고 요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그죠? 박스권에 딱 갇혀 있을 때 요때요. 요때가 개미들이 다 사들였군요. 기관하고 외국인 매물을 다 잡아먹었다. 그죠? 2월 3일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신형이잖아요. 언젠가는 털릴 겁니다. 개미들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털릴 수도 있어요. 털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털린다. 그리고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율 난리 났습니다. 1255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요. 주봉이고 월봉. 이게 월봉이거든요. 보니까 2015년, 16년도, 15년도에 한 번, 코로나 때 한 번,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죠? 그러면 역사적 고점이 될 수 있는데 더 이상 환율이 올라갈까요? 더 이상 올라가야 되나요? 올라간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계속 상승한다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차트도 보고 뭘 보고 했지만 환율이 지금 저 정도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지금 위안화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안화 상승은 인위적으로 중국이 풀어놓은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이따가 중국 그 환율 차트도 한번 볼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묵인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 환율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정권 바뀌어가지고 정부의 의지대로 고환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야 될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환율이
계속해서 몇 달간 이어서 나가질 않는다. 다 나오잖아요. 계속. 그죠?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아무리 심해도. 여기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쭉. 그죠? 그러면 이만치 왔으면 이제 내려갈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내려가느냐가 문제죠. 근데 만약에 더 뚫고 올라간다. 아이씨, IMF입니까?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역사적 전 고를 다 왔다. 그죠? 여기, 여기. 그래가지고 환율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다고 환율이 내려간다 그래서 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다. 미국 달러 지수. 엄청나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도 좀 한번 볼까요? 월봉. 16년도.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그리고 전저가 여기였네요. 강세됐을 때가 요때가 16년도 요때가 요때 요기 올라갔을 때가 그때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선거 있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주가하고 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는 게 달러 강세가 역사적 고점에 다 왔다. 그러면 더 올라갈 것인지 이제 조정받아서 떨어질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건 안 좋다 무조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도 안 좋다.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뭐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는 당연한데 원화 약세니까 달러 강세 딱 맞죠. 더 이상 강세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봐야 된다. 중국 위안화 갑자기 튀어 올라왔죠. 근데 얘네들은 과거에 아이고 7불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역 전쟁할 때, 미중 무역 전쟁할 때, 그죠? 요럴 때, 18년도 요럴 때 무역 전쟁 한다 그래가지고 쭉 올렸거든요. 자국기업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때 이게 뭐 딱히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느낌에는 그거예요. 자국기업 보호를 하려고. 그때 관세 아까 전에 이제 미국에서 관세 이제 철폐를 한다고 했잖아요. 3,200억 불 25% 때렸던 거. 그때 이제 그 자국기업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수출이 안 되니까 물건값이 비싸지면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환율을 만들어가지고 자국기업을 보호를 했거든요. 지금 다시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가지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그러면 요때 우리가 경기가 좋았느냐 주가가 좋았느냐 별로 안 좋았어요. 요때 우리는 주가가 별로 안 좋았다. 그래가지고 위안화가 올라간다 그러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건 달러, 원화도 같이 약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더 올라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지금 위안화가 올라가는 거는 안 좋은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뭔가 뭐 새로운 뭔가 있겠죠. 그리고 국채 이것도 이제 제가 월봉을 찍은 거거든요. 국채가 대략 2.8, 2.9 그러잖아요. 3.2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예전에 2008년도 그죠? 2014년도, 2018년도 요때 금리에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금리가. 그죠? 그러면 금리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진짜 올 연말에 2.5%, 3.5%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돈을 풀었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내렸으니까 쭉 내려갔겠죠. 돈을 풀고 금리를 올리니까 쭉 올라갔겠죠. 돈을 빨아들이고. 근데 금리는 실질적으로 안 올라갔잖아요. 얼마 안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진짜 빅스텝으로 2%를 올려도 되겠네. 이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요때 금리 막 떨어뜨릴 때가 막 1%씩
금리 막 인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1%씩 인상을 한다 그래도 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금리 가격인 거예요. 국채 금리 가격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GM입니다. GM. GM이 보시면 지금 3.9, 39불, 39불이 2017년도, 그죠? 18년도, 19년도. 요때 가격이에요. 다시 요때 가격으로 회귀를 했어요. 60불까지 갔다가. 제가 이제 GM을 보는 게 그 가장 미국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그 회사거든요. 자동차. 그렇다 그러면 S&P는 이때 가격으로 회귀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GM하고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많이 빠진 거예요. 생각보다. 애플. 성장주. 모르겠어요. 그냥 만약 빠진다 그랬을 때 이렇게 빠졌을까요? GM이 빠지는데 애플이 안 빠진다. 빠진다 그러면 다 같이 빠질 수도 있겠다. 모르겠어요. 그 GM이 빠진 거는 조금 S&P 500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솔직히 애플이 빠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심리가 한번 무너지면 우리나라 옛날에 닷컴 버블 뭐 이제 그 금융위기 이럴 때 성장주 위주로 빠졌거든요. 그러면 저런 게 한번 무너진다 그러면 진짜 대공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160불짜리가 만약 80불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요. 나스닥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환율 너무 안 좋다. 지금 우리나라 안 좋다. 0.48 너무 안 좋다. 중국 더 안 좋다. 그죠? 호주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호주가 좀 빠지죠. 그죠? 대만 안 좋다. 니케이 안 좋다. 금값 계속 빠진다. 아까 전에 이제 그 얘기 있었죠. 현금 보유를 늘리겠다. 그죠? 블랙록이라는 펀드 회사가. 철광석, 기름값. 저는 이제 요게 100이라고 했잖아요. 기름값은 무조건 전쟁 때문에 100. 100불. 100불 근처 오면 요거 이제 ETN이나 ETF를 투자하려고 했거든요. 원유 ETN이나 ETF를. 근데 저는 코덱스 원유 ETF를 투자를 했어요. 오늘 투자를 했습니다. 100이 오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근데 100이 무너지면 여기서 100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진다고 하면 그때 팔면 되죠. 그러면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손실을 항상 따라와요. 손실 없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 근데 결과적으로 매일매일 이제 가격을 내가 주식을 사놓고 매일매일 가격 측정을 한다 그러면요, 솔직히 그거는 힘들죠. 사실 내가 뭐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가지고 그게 매일매일 오늘 뭐 10만 원 올랐다. 오늘 20만 원이 빠졌다.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마지노선 안전 마진 있죠. 안전 마지노선을 정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요만치에서 주가를 샀어요. 만약 샀을 때 위로 올라가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하고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나올 손실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전 마진이 여기니까 여기만 빠지면 요걸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많아야지 마이너스 뭐 5%? 심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을 보고 팔 수가 있겠죠. 근데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요 무한대죠. 그죠? 이렇게 무한대. 뭐 적당한 어떠한 뭐 이제 그 매물대라든지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팔았다 한다면 최소한 손실보다는 수익이 큰 상태에서 어, 큰 상태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가격을 따져가지고 오늘 얼마 벌었네, 얼마를 잃었네 이게 아니고 주식을 사놓고 전전가면서 밤새 그냥 눈 뻘개지면서 지금 미국 나스닥이 어떻네 그게 아니고 그냥 내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주가가 안전 마진선을 밑으로 뚫고 내려왔네, 그죠? 그러면 정리.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뚫고 올라갔네? 그러면 그때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이제 보는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근데 이게 날라가네? 그러면 수익은 무한대. 그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손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익을 아주 적은 수익에서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팔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더 많이 올라가게끔 만들어야겠죠. 이 저항선마저도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 땡큐죠. 그래가지고 항상 수익이 큰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항상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저도 쉬는 때는 확실하게 쉽니다. 근데 지금은 곳곳에 투자한 거는 딱 하나예요. 어, 그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요거 하고 마지막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투자를 코스피 50 가지고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코스피 50. 요 라인이 뚫고 올라간다. 그래서 그때 뉴스가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뉴스 가지고는 이것까지는 못 들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기다려? 아니면 내려갈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여기까지 또 기다릴 때도 있어요. 음. 근데 뉴스가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 정리를 하겠죠. 그래도 뭐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손실 본다 그러면 얼마나 손실 볼까요? 네? 대략 한 2%? 2%? 커야지 2%. 그러면 레버리지 썼으니까 4% 정도.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고 했을 때는 그죠? 보여드렸잖아요. 빠진다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쭉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월봉 쭉 빠져가지고 10%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대략 10%. 이거 10%면 보포스는 20%입니다. 여기서도 그죠? 10%까지 볼 수 있잖아요. 요거 10%면 보포스에서는 20%. 어, 그렇다 그러면 한번 배팅해 볼 만하다. 그래서 투자를 한 거고. 그리고 저게 무너진다 그러면 더 과감하게 더 많이 액수를 더 늘려가지고 투자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슬금슬금 내려간다. 그래서 기름값도 100불 원자재 와가지고 투자를 했다. 천연가스가 갑자기 다시 폭등을 한다. 이유가 뭘까요? N이 좀 내려갔네요. 127.5엔까지 내려갔네요. 미국이 그죠? 차라리 어제 이게 만약 일자 아니 뭐 이자 이렇게 있었으면요. 좋았을 뻔했어요. 얘는 그냥 이 상태에 있다 그래도 그죠? 이자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가 너무 힘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10시네요. 현재 시간 10시인데 1시간 방송을 1시간 했나 봐요. 9시 이때는 대략 1% 정도 상승. 그래도 의미 없는 상승. 그죠? 굉장히 의미가 없다. 오늘 방송 여기서 오늘 준비한 거는요 다 했어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다들 이제 매도 그러면서 오늘 반등이 일어났는데 반등도 약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거는 중국 상황이고 중국 상황이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초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저게. 저게 만약 중기, 말기로 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진 뭐 한 달 넘게 한 달이 뭡니까? 한 3, 4개월 정도 고생을 하지 않았나요? 어?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솔직히 막 검사 받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그 PCR 검사를 다 못하게 되니까 그냥 병원에서 그 간이 검사로 해가지고 그걸 확진 내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안정화가 돼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0억 뭐 13억 뭐 14억 뭐 인구 통계가 안 나오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리고 하나의 성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데가 중국이고 그런 데서 만약에 저렇게 봉쇄를 안 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그 우리나라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확진자를 많이 해가지고 자가 면역을 키워가지고 엔데믹으로 나가는 이런 거를 못할 것 같아요. 인프라가 안 돼 있어가지고 병원 마비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저게 한두 달 내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을 못하고 중국에서 수출을 못하고 상해항이 상하이항이죠. 상하이항이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4.5일 정도 배가 대기하는 시간이 지금은 12일이 넘어갔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어떠한 대책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물류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 수출을 못 하게 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이 그게 두려운 거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그런 거를 방어를 하려고 자국 기업들의 어떠한 그 손실이라든지 이런 걸 방어를 하려고 환율을 강제적으로 약세를 맞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진짜 1,300원으로 뚫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 하면 우리나라 주가는 지금 2,600포인트도 버티지 못하고 더 추락할 수도 있겠고 지금 나온 악재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근데 여기 보시면 추세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정보에서 멀어져라. 그죠? 개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정보에서 더 멀어져라. 저도 스스로가 이렇게 정보에서 멀어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폭등을 해가지고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주식이니까요. 내가 걱정하고 나의 이 짧은 지식이라든지 나의 짧은 소견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걸 판단하기 이전에 어, 심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내 주위 사람들이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주식을 사는 때인지 파는 때인지 이런 것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주식은 심리의 영향이 더 많이 작용을 하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악재가 많다 그래도 아 지금이 바닥이야, 지금이 살 때야 라고 한다 그러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600선이 마지노선이고 그때 그 매수세가 굉장히 세다고 한 게 3월 말부터 그랬거든요. 그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밑에 대기 자금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무너진다 그러면 너도 나도 팔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퍼스를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마진 안전 마진 라인을 그려놨잖아요, 그죠? 바로 위에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투자를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고퍼스 한다 그러는데 안전적으로 고퍼스는 아니에요. 사실 그 고퍼스에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불안하고 고퍼스에 올인해서 투자한 적이 없어요. 여지까지. 근데 레버리지에 투자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올인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가지고 마통이든지 신통까지 다 땡겨가지고 투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수익을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고퍼스는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은 심리적으로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보다 지금 미국에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진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실적 피크. 그리고 중국의 폐쇄적인 코로나 정책. 저게 언제쯤 해결되는지 계속해서 뉴스를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